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비트코인 최신 소식, 또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2025년 말 가격 전망,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여러 자료들 보면서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게 뭔지, 또 연말은 어떨지 같이 한번 보시죠. 네, 지금 2025년 5월 15일인데요.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10만 4천 달러 선을 넘었어요. 아, 네. 이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7만 5천 달러 근처까지 내려갔었거든요. 와, 그거 생각하면 꽤 인상적인 반등이죠. 이런 회복세의 배경이랑 또 연말 전망에 대한 재미있는 시각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진짜 말씀하신 대로 롤러코스터 같은데요. 이렇게 다시 10만 달러 위로 올라선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? 단순 기술적 반등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? 네,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근데 그 자료들을 보니까 특히 최근에 미국하고 주요 교역국들 있잖아요. 뭐 영국이나 중국 같은 네네. 이런 나라들하고 무역 긴장이 좀 누그러진 분위기. 이게 투자 심리에 좀 좋게 작용한 것 같아요. 관세 문제에 대한 걱정이 좀 줄어든 거죠. 아하.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정치적인 불확실성 같은 게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을 늘리거나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도 보인다는 거예요. 특정 정치 뉴스에 시장이 확 반응하는 거죠. 아, 그 정치 뉴스에 시장이 반응한다는 거, 그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이제 점점 더 주류 자산이 되어간다는 뜻 같기도 하고요. 네, 그런 면도 있죠. 이런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들 움직임은 진짜, 와, 요즘 제일 뜨거운 주제 같아요. 실제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? 맞아요. 기관들 참여가 확실히 들었어요. 이게 눈에 띄는데요. 코인베이스가 S&P 500 지수에 들어간 거. 아, 그거 큰 뉴스였죠. 네, 단순 상장 이상으로 상징성이 크죠. 그리고 아부다비 국부펀드 있잖아요. 네. 거기가 블랙록 비트코인 ETF에 4억 달러 넘게 투자했다는 소식은 와, 이건 정말 놀라웠죠. 국부펀드까지요? 네. 그리고 뭐 DDC 엔터프라이즈 같은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아예 재무준비 자산으로 삼겠다. 이런 발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. 심지어 JP모건 같은 것도 올 하반기에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.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. 와, 전통 금융 강자까지 확실히 분위기가 이전과는 다르네요. 그러면 규제나 기술 쪽은 좀 어떤가요? 거기도 항상 중요한 변수잖아요. 네, 규제 쪽은 미국 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규제랑 자산 토큰화 관련해서 뭐 비전을 좀 제시하면서 약간 기대감을 주긴 했어요. 물론 뭐 구체적인 건 더 봐야겠지만요. 그리고 기술 쪽은 스트라이프 같은 큰 핀테크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내놓는 등 실제 사용 사례를 늘리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생태계가 조금씩 커지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가보죠. 이런 흐름 속에서 2025년 연말 가격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? 상당히 좀 대담한 예측들도 보이던데요. 네, 맞아요. 호주 ETF 운용사 중에 글로벌 X라고 있거든요. 아, 네. 거기서는 2025년 말까지 비트코인이 20만 달러 갈 수 있다. 이런 꽤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어요. 20만 달러요? 와. 네. 근거로는 뭐 시장 심리가 좋아졌고, 그리고 기관이나 개인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, 또 일부 국가들의 탈달러화 움직임 같은 걸 꼽더라고요. 베네크도 최근에 비트코인이 점차 금을 대체하는 투자 자산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고요. 20만 달러? 진짜 그렇게 되면 엄청난 건데. 근데 뭐 모든 예측이 다 이렇게 밝은 건 아니겠죠? 특히 지난 반감기 이후 가격 움직임이 예전이랑은 좀 달랐다는 그런 분석도 있잖아요. 아, 정확히 보셨어요.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상승폭이요. 과거 2012년, 2016년, 2020년 때랑 비교하면 좀 약했어요, 상대적으로. 네.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이제 반감기 같은 공급 요인보다는 뭐 거시경제 상황이라든지 기관 투자 확대 같은 수요층 요인이 가격에 더 큰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공급보다는 수요 쪽으로 무게중심이 좀 옮겨간다. 이런 해석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런 낙관론에 좀 찬물을 끼얹는 시각이나 뭐 경고 같은 건 없었나요? 당연히 있죠. 특히 기업들이 막 비트코인 사서 쌓아두는 거 있잖아요.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. 네네,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같은. 네, 바로 그거요. 스트래티지. 그런 사례들 보면서 이게 혹시 기업 본연의 사업 혁신이 좀 부족한 걸 가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. 또 비트코인 변동성이 엄청나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위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날카롭습니다. 비트코인의 뭐 희소성이나 기술적 우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여전하고요. 일리가 있네요. 게다가 정치적인 변수도 무시 못해요.
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뭐 밈코인 발행하고 거래소나 채굴 기업에 투자하고 이런 암호화폐 사업에 꽤 깊게 관련돼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. 아,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. 네, 백악관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이슈가 앞으로 규제 방향이나 시장 투명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것도 또 하나의 불확실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좀 알아둬야 합니다. 와, 정말 복잡하네요. 정리해보면 한쪽에서는 기관들이 막 들어오고 탈달러 같은 큰 흐름 속에서 20만 달러 같은 엄청난 전망도 나오는데 네, 그렇죠. 다른 한쪽에서는 또 과거 패턴이랑은 다르고 기업들이 비트코인 사는 전략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 변수까지 정말 여러 힘들이 막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딱 이처럼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의 시각을 담고 있었어요. 뜨거운 기대감하고 또 차가운 경고가 같이 있는 거죠.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비트코인이 이렇게 점점 더 기존 금융 시스템, 또 기업 전략, 심지어 정치 권력이랑 막 얽혀가고 있잖아요. 네. 이런 상황에서 과연 비트코인의 미래는 이런 외부적인 힘들에 더 크게 좌우될까요? 아니면 그래도 그 시작이었던 기술적인 이상, 탈중앙화라는 그 본질적인 가치가 계속 길을 이끌게 될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앞으로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나침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